오늘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누구보다 눈여겨봤을 인사 바로 이준석 전 대표죠. 오후 3시부터 남부지법에서 가처분 신문 진행 중입니다. 이 대표가 직접 출석을 했는데요. 자, 이종훈 평론가님, 이 대표가 직접 법원에 나온 이유 뭘까요? 뭐 그만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변호사라든가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법률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주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일단은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모습을 본인을 지지하는 팬덤을 향해서라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상 최근에 또 뭐 거의 전면전을 지금 선포한 그런 그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홍보전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그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는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 그 장면을 많이 가리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런 효과까지 다 고려해서 그런 정치적 행보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지난 13일 기자회견 이후에 장외에서 윤 대통령과 친윤계를 연일 저격하면서 장외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여론전밖에 없어요. 지금 네. 현재는. 모두 다 자기가 등을 돌리고 돌아선 상태고 당내 어떤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봐도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됐거나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쓸 수 있는 카드가 여론전, 그다음에 언론전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이제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확대하는 방법 이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이제 말도 좀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왜냐하면 좀 그 각을 세우고 강하게 얘기해 언론이 받아 써주거든요. 그리고 기사도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읽힐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론전을 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더 강한 메시지, 그리고 좀 자극적인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말고는 현재로서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언론 출연 좀 많이 하고 또 발언도 좀 더 좀 자극적이고 센 발언들을 해서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본인의 발언을 보도해서 그것이 정치적 파장을 낳게 하고 결국은 또 한편으로는 SNS 활동을 통해서 또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모아서 당원 가입시키고 만약의 경우에 본인이 다시 전당대 출마할 기회가 생긴다면 자격이 얻어져서 그걸 통해서 다시 재기하는 그런 어떤 발판으로 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당의 전 대표 그리고 당내 비대위 간의 치열한 전면전 초유일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궁금하고요. 또 인용 여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법률가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정치 결사체에서 절차를 밟아서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래라 저래라 판단 내리는 건 상당히 좀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사법부 내에. 그래서 이제 절차적 문제 하자가 있으면 그 문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번에 이제 그 심리를 맡은 판사, 재판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가처분 인용한 비율이 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뭐 그 문제를 제기했던 쪽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허용하는 쪽으로 간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인용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두 가지를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하나는 그 사퇴를 밝힌 사람들이 들어와서 투표를 했던 것. 사퇴 선은 제출 안 했지만 또 하나는 ARS 표결을 했다는 점. 본인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사람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무력화시키는데 왜 ARS 투표를 했냐. 이걸 지금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재판관이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심리를 맡은 재판관이 이 두 가지 사안을 절차적 하자로 볼 것이냐. 그것이 이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통상적으로 법원은 정당 내부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관여한 것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역시 가장 큰 쟁점은 최고위의 결정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법원 쪽에서도 그 이후에 이제 뭐 전국위 결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어찌됐건 정치적 이제 과정이었던 것에 불과한 거고, 그 단초가 됐던 것이 어찌됐건 최고위에서 이제 의결한 그 과정인데, 그
그 절차적 하자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를 재판부에서는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어찌됐건 그 사무국 쪽에서 대외적으로 이제 밝힌 내용은 뭐 김원성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그때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했던 최고위원 두 분들까지 포함해서 의사는 밝혔지만 정치적으로 의사는 밝혔지만 법적으로 이 사직서가 처리는 안 됐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그 하자 요인을 발견한 뭔가 증거를 제시한다거나 하면 이거는 충분히 인용될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또는 법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그것이 발견이 됐다. 실제로는 뭐 사직 처리가 된 상태였는데 행정적으로 이거 안 됐다라고 사후에 발표를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인용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증거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사무국의 공식적인 설명하고 예. 좀 다른 그 상황으로 일이 처리됐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자, 그런데 뭐 당 사무국 쪽에 이준석 대표 뭐 편이 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보에 의해서 뭔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면 주호영 비대위가 하루 만에 좌초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첫 출근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의 법률 지원단의 검토 결과 우리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 언제든 이준석 대표를 만날 거다. 이미 15일날 만났다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일단 뭐 지난 15일에 둘이 만나서 식사를 했고 또 당의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뭐 확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만났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묘합니다. 네. 확인해 줄 수 없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실제로는 만났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많긴 해요. 자, 그런데 이 주호영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났다라고 약간 부풀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맞죠. 본인의 어떤 그런 중재 역할이라든가 또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고 이 부분은 역시 좀 진실 공방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만났을 가능성은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예. 그렇게 보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사실은 만났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얘기가 오갔느냐 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오갈 만한 이야기들이 특별히 있을까요? 뭐 오갈 만한 얘기는 이제 뻔하죠. 예. 그러니까 뭐 아마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뭔가 얘기를 요청을 했다면 뭐 자진 사퇴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뭔가 이 주호영 비대위 측에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빅딜 관련한 그런 제안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별로 그럴 만한 게 지금 현재 상황에는 없지 않나. 만약에 그나마 이제 줄 수 있는 카드가 있었다 그러면 가능한 한 이제 전당대회를 뒤로 미루는 네. 거죠. 그래서 비대위를 좀 길게 가져가고 전당대회를 뒤로 밀어서 차기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도 도전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뭐 그런 정도의 그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그거를 윤핵관들이 용납을 했을지도 잘 모르겠고 예. 조율이 됐을지도 모르겠고 예.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설사 만났다면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소위 윤핵관 측과 완전히 뭐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 위원장이 얼마든 뭐 그런 종류의 제안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물론 가능성입니다. 최 교수님이 일단 뭐 두 분이 만났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렇게 노코멘트란 말은 사실은 인정하는 때 쓰는 말이긴 해요.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 얘기 그렇죠. 나오지 그렇게 않을까요? 얘기하지. 노코멘트란 말을 하면 보통 노코멘트란 발언이 갖고 있는 어떤 뉘앙스는 인정하는데 무언의 긍정이죠. 그렇죠. 그렇게 들려지는데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풀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앞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또 얘기를 해요. 만났는데 왜 또 만나요 그러면? 그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좀 의아해요. 만난 것인지 안 만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온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에게 줄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줄 수 있는 카드는 다음번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인데 윤핵관이 절대로 그거 제가 볼 때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도 얼마나 어렵게 왔는데 이걸 다시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왔는데 이걸 되돌리는 거잖아요. 예. 그럼 윤핵관이 그걸 허용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럼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에 이렇게 비판받고 욕도 먹고 막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자제를 당부할 수 있지만 줄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당부는 그냥 허공의 메아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국민의힘과 또 이준석 전 대표 상당히 좀 입지가 달라지고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인용이 돼버리면 이준석 대표는 대표의 권한을 다시 갖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정지된 상태지만 네. 6개월 후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비대위 체제는 사실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물론 뭐 자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봐서는 비대위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비대위 위원장 임무가 정지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가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비대위원장 임무를 정지해달라는 과처분도 같이 넣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대위 활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논란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인데 이준석 대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만약 인용되면 신당 창당할 거다. 네. 윤핵관을 중심으로. 그 말은 뭐냐면 이쪽 빼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빼고 제외하고 따로 당을 하나 만들어서 그럼 제대로 된 윤핵관 중심의 정당을 만들어서 갈 거다.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가 무산돼 버리면 당이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랬을 경우에 간판 갈고 다른 당을 만들어 가지고 갈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인용이 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 다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기회를 기다렸다가 네. 그래서 다시 당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할 텐데 뭐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달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님 어쨌든 지금 인용이 되냐 마냐 기각되냐에 따라서 양측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뭐 유력 옵션 가운데 하나가 어느 측이든 뭐 당을 만들어서 당이 쪼개진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최 교수님 말씀대로 신당 창당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신당을 창당한다면 이제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윤핵관 신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설령 이번에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굳이 나가서 신당 창당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뭐 이렇게 박차고 나가서 신당 만들어 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체로 신당 프로젝트가 그렇게 성공한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시 되돌아오고 뭐 이제 합당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 본인이 주력하고 있는 것, 여론전을 통해서 당원 배가 운동을 통해서 아예 국민의힘을 좀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정당으로 네. 변모시키는 쪽,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